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신장식이 간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디를 가게 됐을까? 또 국회 앞입니다. 첫 번째 신장식이 간다 코너에서도요. 국회 앞을 찾아서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빵원이 됐었다, 영원이 됐었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국회에서 100%는 아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셔서 단식 농성을 하시던 분들이 단식을 풀었습니다. 오늘 신장식이 간다 다시 국회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될까? 현장으로 직접 함께 가보시죠. 쪽 팀입니다. 한 개 팀은 저희 인터뷰 어디서 진행 안으로 갈까요? 신장식이 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오늘 12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호소를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우리 12구 참사 유가족 분들 만나 뵙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참 무색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평범한 말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농성장 천막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영이 아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진세은의 고모 진창희입니다. 대전에서 왔고 지금 전국에서 유가족이 와 계십니다. 저는 상은이 엄마 강선희입니다. 전주에서 올라온 문효긴 아빠 문성철입니다. 저는 포천에서 올라온 이나문이 엄마 박영수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한숨부터 쉬시는데 대표님. 지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사실 이게 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국회란 곳이 우리 뜻과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곳이란 걸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하고 지금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도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한 마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신장식이 간다 두 번째 시간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요 12월 28일 오후 12시 54분입니다. 앞으로 1시간 6분 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저희들이 실제 본방송하는 이 시점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때 되면 또 추가로 전해드리고 오늘 현재의 상황, 현재 시점의 상황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국회 앞에 천막 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예. 저희가 4일 날부터 천막 쳤으니까 12월 4일? 예, 오늘이 28일. 28일 날 지금 현재 됐고 예. 12월 4일부터 예,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을 쳤고 농성을 했고 전체 농성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이태원 현장에서부터 농성 시작하셨었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 분향소 네. 총체적으로 보면 네. 426일 정도가 되는 네. 지금 시점입니다. 천막에서 노숙하고 빗속에서 폭염 속에서 삼보일배에서 국회까지 오셨던 모습도 봤고 어제 그리고 눈 오던 날 미디어 몽구에서 이렇게 쭉 그 눈 속에서 오체투지하는 모습들 그 사진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그 추위를 같이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체투지
왜 시작을 하셨던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체 투지까지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회에서 진행된 사항들은 너무나 저희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을 던지더라도 우리의 이 애절한 마음들을 국회의원들한테 꼭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오체 투지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체 투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오체 투지 참여하셨던 분, 예. 다 참여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옷- 다 참여했고요. 예. 아니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또 오체 투지 하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 마음이셨어요? 다른 분들이 오체 투지 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 참사 난 시각에 그 국가가 구해줄 거라는 믿음을 안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5분, 10분 그 골든 타임을 지나가면서 이 국가가 자기들 구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감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숨막히는 고통과 그 삶의 절망감이라는 게, 그 생각을 하면 오체 투지 자체는 사실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았어요. 아이고. 다시는 이런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어이없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사회, 이걸 우리가 꼭 먼저 간 아이들한테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하나도 힘든 게 없었어요. 네. 예, 지금 문성철님 말씀 들어봤고요. 또 예, 잠시만요. 자, 우리 진창희님 말씀 오체 투지하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쌓였는데 눈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안내해 주신 분이 거기가 유명한 벚꽃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지방에, 여의도 예. 윤중로. 네, 지방에서 와서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의 봄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눈길 위에서 기어가고 있었지만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힘든 줄 몰랐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우리 박영수님. 저도 오체 투지 할 때 가족들이 많이 말렸어요. 굉장히 힘들 거다. 네. 근데 막상 삼보일배도 그때 해봤고 오체 투지를 하는데 망설임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오체 투지 하는 내내 그때 아이들이 2시간 이상 가까이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을 때 어땠나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게, 진짜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그 얘기가 그런 생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자, 특별법 이야기 국회 앞이니까 오늘 또 2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특별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4월에 발의가 됐잖아요, 운영위원장님. 네. 근데 11월 본회의 때 처리 기회가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11월 아니고 12월 12월. 예, 12월 8일 날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게 다시 임시국회 일정이 다시 잡혀 버렸죠.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왜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특별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피해자 권리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내에 추모 공간이라든지 또 피해자의 이제 어떤 그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이 특별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특수본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봤듯이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밝혀지는 것조차도 너무나 그 이후에 조사가 끝나온 이후에도 밝혀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폐되고 묻혀버리고서는 진상규명이라는 게 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조사를 해서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을 해야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꼭 조사기구를 독립적으로 발족을 시켜서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특별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지금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에 처음 발의됐던 특히 특별검사, 즉 강제 수사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있는 특별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쪽에서 발의한 안은 보상 중심으로, 조사 없이 보상 중심으로 가는 안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하되 특별검사, 즉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는 좀 배제를 하자. 그리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하자라는 중재안을 내놨어요.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예. 우리 진창희님. 네, 저희 가족들이 그 중재안 받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거기서 국회의장님이 특검 조항을 삭제하자고 제안을 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의 목적은 진상 규명도 있지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네. 그래서 전국에 계신 가족들이 급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올해를 넘기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진상 조사부터 시작을 하자. 네. 더 이상 이 법안이 미뤄졌다가는 지금 남아 있는 증거들, 증언자들의 기억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진상 조사에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네. 중재안에 동의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중재안인 4월 이후로 시작을 하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 정말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은 자나깨나 관심이 총선밖에 없구나. 지금 총선 선거도 그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원인 규명을 더 우선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도 다들 여당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만 관심이 많고 정말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네. 자, 이 중재안 내면서 여야 협상을 촉구를 했는데 사실 이 협상 현황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사보다 유족들이 더 먼저 이 협상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지금 별도의 협상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운영위원장님,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네, 어제 밤까지도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유의미한 협상이 타결되어서 오늘 합의안이 도출되어서 통과가 될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오늘 그 점심 때 네. 여야 원내대표랑 그리고 국회의장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타진을 한다라고까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 약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점심 때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의 오찬 회동에서 어떤 안으로 어떻게 처리 일정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천막에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야 정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 보셨죠? 네네. 네, 이정민 대표님, 운영위원장님. 여야 원내대표 저희가 계속 이제 여당에서 저희 특별법은 필요 없다라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진상조사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시죠. 그래서 이제
행안위부터 걷어차버렸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고 계속 특별법에 대한 무용론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들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만나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동안 전혀 저희랑 얼굴도 한번 마주치지 않다가 네.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이제 하는 동안에 한 두 번 정도를 뵀어요. 네. 했고 지금 합의를 위한 이제 수석 부대표가 한 합의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이렇게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소위 기소 특별 검사 조항을 삭제하지만 하는 것까지 받아들이셨어요, 유족들은. 대신 진상 조사는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 내년 총선 국면으로 진짜 넘어가면 이게 법이 하세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을 마음으로 썩 내키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조사를 우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자, 총선 전에라도, 여기까지는 유족들은 받아들이셨는데 여야 간의 협상이,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10분이라도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연락이 왔나요? 네, 아직까지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여당에서 아직 그 비대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서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로 선출되었고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해달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네, 잠시 전 언론을 확인해 보니까요, 비대위원회는 11명으로 오늘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 이 시간 이후로는 빠르게 비대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유족들을 만나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락을 유족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고요. 자, 잠시 후에 이제 본회의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합의가 불발되어 김진표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국회에선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 가능성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재안대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원안, 말하자면 특별검사까지 있는 원안이 중재가 깨지면서 오히려 원안이 그대로 또 상정되는 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3의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 유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텐데, 사실 가장 상정하고 싶지 않은 거는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서 아예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어제 우리 유가족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다 놓고 네.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 네.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서 오늘 상정이 되지 않고 네.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 보시는 거죠. 일단.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대위가 꾸리지 않아서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 시간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만약에 그걸 핑계로 오늘 상정을 시키지 않고 연기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에 약속을 해라. 네. 내년에 틀림없이 같이 논의해서
이 특별법을 어느 시점에 꼭 통과를 시키겠노라고 그 약속과 다짐을 해야만 저희는 그나마 그거를 믿고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아무 약속도 없이 물밑으로만 그렇게 해서 뭐 이야기가 된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투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뭐 당장 말씀하시긴 어렵지만 중재안 내지는 뭐 제3의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유족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마 마지노선이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인정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하는 마음의 기준들이 있으시긴 할 텐데요. 100번 양보해서 많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100번을 양보해도 적어도 이런 내용은 반드시 오늘 가결된다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핵심 내용이 있으실까요? 우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예. 첫 번째 목적이 진상 규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던 국정조사라던가 특수본 조사 때문에 특별법을 요청한 거고 그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설치가 돼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바람이자 마지노선인 거죠.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야당 입장은 여당과 이태원 특별법이 협의가 안 되면 오늘 의장 수정안, 그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그대로 가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야당의 입장이네요. 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의장 수정안 정도는 가결될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진짜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예. 자, 만약 이렇게 여야 합의안이 아니라 중재안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했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 행사할 경우 그런 일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정하고 싶지 않으실 텐데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유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염두를 두었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을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는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정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 여당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대통령실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을 하기 위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고 여당의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협상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양보를 하고 같이 협상을 할 수 있게끔의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저희 특별법 원안에서 행안위에서부터 여당에서 계속 독소정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 뺐었고요. 행안위에서도 뺐었고 또 이번에도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특검에 관한 부분도 배제를 했었고 네. 그것도 수용을 했었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정말 내어줄 수 없는 것조차도 다 내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과연 대통령이 거부권의 명분을 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다시 정쟁의 문제로 끌고 들어온다면 아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 크나큰 문제를 정부가 덮으려고 하는구나, 은폐를 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저희는 당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만약에 정부가 떳떳하고 이 조사 기구가 발족이 되어서 이태원 참사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이 특별법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명백백히 밝혀서 정부에게 문제가 없으면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까지 행사하면서 이 특별법을 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감추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밖에 저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유가족들이 아마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1시 17분입니다. 12월 28일 1시 17분 언론에서 확인된 사항은 원내 다수당인 과반을 넘는 그 야당 민주당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치 정점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 요 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여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합의안을 사실은 이 중재안을 유가족들이 받아들이면서 정말 많은 심정,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마저 만약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인터뷰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마약 수사를 한다고 그 당일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작년 10월 29일 당일날 마약 수사 인력은 한 50여 명 사복을 입고 투입이 됐는데 소위 혼잡 경비 인력은 투입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또 마약 수사를 또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하다가 또 배우 이선균 씨는 또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1년간의 이 그 정부의 마약 수사를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좀 여러 가지 심정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민 운영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이 참사가 발생되고 이제 육아협이 발족이 되면서 가졌던 의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마약 네. 수사였습니다. 네. 마약 수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너무나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 유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퍼즐을 맞춰보면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참사의 원인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혼잡 경비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는 조사 기구가 발족이 되면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파헤쳐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배우 이승균 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을 예, 하셨죠. 예.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한데 결국은 그 마약 수사라는 부분들이 정부의 과도한 실적을 남기기 위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뭐 개개인의 어떤 마약 수사 마찬가지고 네. 그런 과도한 실적을 내기 위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겼던 거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사실은 마약 수사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사망하고 난 이후라도 계속 그렇게 마약의 프레임을 씌워서 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언론에 흘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들이나 또는 어떤 댓글창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유족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유도해서 만들었었고 그 부분의 핵심이 마약 수사와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강호 서울청장이 특수본이나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강호 서울청장이 마약 수사에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이거든요. 네. 네.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기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필히 김강호 서울청장을 수사를 해서 이 네.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공식적으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도한 실적주의가 이런 참사를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 과도한 마약 수사에 대한 실적주의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언제 이 농성장을 떠나서 온전히 생업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실 수 있겠으나 적어도 좀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온당한 책임을 지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 국민이 똑같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한 말씀씩 뭐 시민을 향해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국회를 향해서도 좋고요.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자, 먼저 우리 상은이 엄마 강선희님. 네. 예. 우선은 정말 지금 오늘 426일째 되는 날인데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연대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직분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창희님. 시민들이 연대해 주시고 저희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준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꼭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성철님. 이 일이 있기까지는 정치가 넘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이 닥치고 나서 보니까 절대 넘일이 아니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이태원 참사 꼭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님.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100일 추모제 때 국회의원님들 뭐 손잡아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고, 근데 아직 여기까지 왔는데 국회의원님들도 돌아가시면은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일개의 부모님이고 어머님이실 겁니다. 정쟁의 법안이라고 일단은 선을 긋지 마시고 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특별법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연대해 주신 우리 시민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참사에 대한 기억을 그때 잠깐이 아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대, 저도 앞으로 계속 뭐 사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연대를 하겠지만 서로 연대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지만 같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네, 저는 저희와 1년 동안 항상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뉴스아이킥 애청자분들과 그리고 시민분들께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저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 곁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기를, 그리고 나는 왜 지금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됐는가를 정말 누구보다도 알고 싶어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분. 예, 우리 진창희님, 아이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를 잃고 두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요. 제일 힘든 시기가 명절, 그리고 아이 생일,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더욱 아프거든요. 우리 아이의 2022년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케이크를 먹었을까? 그리고 2023년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내가 왜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걸까?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리고 따뜻한 곳에 잘 있다고 믿고 싶은데
우리 어른들이 아직 뭔가 해결한 게 없어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우리 가족들이 좀 일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아이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아, 이제 아빠가 1년 동안 같이 함께 이 힘든 싸움을 같이 하지 않았니? 이제 오늘 그 긴 싸움의 끝을 내고 특별법을 가지고 반드시 나한테 가져갈게. 그동안 잘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곧 아빠가 찾아갈게. 네. 혹시 우리 문성철님. 효균아, 너희들이 놀러 간 거는 젊음의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간 것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의 삶은 고결하고 아주 좋았어. 너희들의 뜻을 받아서 아름다운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할게. 그곳에서 너희들의 청춘을 마음껏 즐기렴. 네, 박영수님. 아들 보내고 두 번째 겨울을 맞았는데 작년 겨울은 올겨울에 봄은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추웠고 지금 또 겨울이 왔는데 내년에 봄은 정말 봄 같은 봄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 아이 수목장에 가서 따뜻한 햇볕을 아이와 함께 맞고 싶습니다. 저희한테도 봄이 올까요? 네. 다 같은 마음일이라고 믿고요. 지금 인터뷰를 마치는 지금은 12월 28일 1시 29분입니다. 30분 뒤 본회의가 열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이 될지, 상정이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상정이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이 가결이 될지, 만약 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받아들일지 아직도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신장식이 간다. 오늘 이 농성장에서의 국회 개원 30분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소식들은 저희들이 본방송을 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대로 국회 상황 청취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골목길에서 159분이 세상을 떠난 지 꼭 426일째. 나는 왜 지금 이 세상에 있지 못하는 걸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먼저 떠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농성장이 걷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봄은 봄다운 봄을 우리 유족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사 하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전하면서 신장식 간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